전에는 되게 빨리 나가고 싶은 데였어요. 총각 때라든지 신혼 때는 빨리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공간 자체가 일들이 있는 작업 공간이니까 좋기도 했지만 너무 저가 힘든 거예요. 지금은 너무 나오고 싶은 데가 됐어요. 이걸로 인정도 받고 여기서 힐링도 하고 제가 남들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과는 또 다른 의미의 되게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됐어요. 저는 파나를 전공하고 지금은 파나의 기법을 회화에 좀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체각기법이라고. 그래서 체각기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박기훈 작가입니다. 저도 전공이 파나다 보니까 파나 쪽 작업을 계속 쭉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전시회도 해보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파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외국만 해도 이제 에디션 여러 장 있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신데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그림이 또 있다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전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파나의 그 작업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회화 작업 못지않게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성 여러 장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전공은 뭐 박사까지 파나를 했지만 파나를 연구한 거기보다는 이 파나라는 그런 걸 가지고선 어떻게 하나짜리 고유한 평면 회화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깎구파고가 이제 체각기법인데 채색할 채자랑 색일 각자, 목파나 이제 깎거나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했던 고무파나 그런 거 깎듯이 그리지 말고 깎아서 표현하면은 오히려 파나의 그 어떤 기법적인 부분을 훨씬 더 부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작업은 꽃이었어요. 칠하고 말리고 해가지고 조각도로 파냈더니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랑 되게 흡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몇 개월 후에 개인전을 잡아버렸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아지라든지 또 제가 아무래도 깎아내고 파내는 기법이라서 털이 있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저랑 되게 잘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털이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개인전에서 꽃 이미지를 하지 않고 이제 동물 같은 시리즈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 뒤로 쭉 계속 더 발전시키면서 동물 작업을 해온 것 같아요. 세로라고 얼룩말이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기사 보셨죠? 그때 사람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박기훈 작가님 작품이 현실화됐다. 근데 정말로 그 얼룩말이 세로가 도시를 뛰어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린 게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며 작업을 했거든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이 도시로 오면은 어떨까. 제가 그 그림을 그릴 작가로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픽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람들한테 거부감 없이 전달을 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기사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면서 제 작업을 좀 풀어내고 있어요. 네. 여기 나온 동물들이 물론 멸종위기나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동물들로 보셔도 되는데 이걸 한번 사람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한 마리 동물을 많이 그렸어요.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2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나니까 이제 3마리, 4마리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제가 동물을 동물로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룩말은 제일 많잖아요. 약하고 평범한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기린도 마찬가지고 물론 호랑이랑 표범같이 강한 동물은 또 어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사람들한테 본인이다 싶은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보통 그리는 이런 동물들은 동물로 보셔도 좋지만 사랑하는 연인, 부부
아니면 가족으로 보시는 또 다른 확장된 의미의 공존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의 유화나 아크릴화, 회화의 경우는 물감을 계속 덮잖아요. 칠하고. 근데 저는 반대의 개념이죠. 다 칠해놓고선 깎아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깎으면 깎을수록 밝아지고 색이 많이 드러나는 작업이어서 제 작업을 처음에 딱 보시면은 아마 무채색으로 까맣고 보여서 어두운 어떤 스케치 형식의 그림인데, 왜냐면 처음에 제일 밝은 색 흰색을 칠하고 맨 마지막에 블랙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셨을 때는 아마 까만색이라든지 회색 같은 느낌밖에 못 느끼세요. 하지만 제가 그거를 보고선 원하는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깎으면은 제일 밑에 깔려있는 흰색이 나올 거고, 제가 힘을 적게 주면은 중간 색깔이 나올 거고, 아예 힘을 안 주면은 그렇죠, 거의 마지막에 어두운 색깔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조각도로 깎아가는 그 힘의 깊이에 따라서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물감의 그 깎아진 조각들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역시 저의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할 때 그런 거 밑에다 같이 깔아놓으면서 이 작업의 과정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또 작품을 소장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같이 드려요. 그것조차도 작품의 좀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작품 옆에 보시면은 물감이 흘러나온 흔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칠한 색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칠하는 경우일까, 그게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깔 판에는 이런 색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왜냐면 제가 하나를 칠하고선 이 한 작업을 한 다음에 다른 작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 하면서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흘리는 걸 보면서 아, 이 컬러에는 뭘 하기로 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를 보면서 그 색깔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도 운 좋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계속 끝까지 사람들한테 기억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바람이 있다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가 있다는 거가 좀 널리 알려지면은 그게 제가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